자,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2022년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입니다. 사상 최초 성대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결승 파트너가 결정되는 판, 한국의 신진서와 김명훈과 신진서의 준결승전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두 선수의 9번째 대결, 지금까지는 신진서 구단이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랭킹은 신진서는 1위, 김명훈은 7위입니다. 1위와 7위의 대결.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신진서 선수가 대각선 포석을 뒀고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백이 두 번째 수로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대각선을 두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 걸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치는 자세가 좋아서 백이 어떻게 보면 대각선을 좀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가고 평범한 포석이에요. 자, 이 김명훈 선수가 초반에 상당히 좀 그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잘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형태. 여기로는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또는 협공이나 이렇게 두는 거를 많이 보긴 했는데 비슷하게. 근데 그냥 두 칸을 뒀어요. 그러니까 같이 두 칸 띄고 걸쳐가고 오늘은 3-3이 침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단 초반은 천천히 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수들이 오늘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수. 아주 그 현란한 수죠. 일단 안 두게 되면, 손을 빼게 되면 여기를 시운당하는 게 답답하니까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좁고, 그렇다고 붙여서 나가는 거는 흙을 굳혀두니까 좀 싫고, 그래서 그냥 둔 겁니다. 요 사이가 굉장히 허전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요 붙이고 나가면서 여기를 넣으면 이렇게 틀어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뒀고요. 그러니까 흙이 침착하게 여기 날짜를 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김명훈의 또 한 번의 아주 경미한 행마가 또 나옵니다. 눈목자. 세계대회 4강전 같은 이런 큰 승부에서 이런 가감한 수를 둘 수 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추천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었고, 뭐 이쪽으로 두는 것도 있었는데 김명훈 선수의 선택은 이거였고, 일단 뭔가 최대한 신진서 선수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을 둬야 된다. 뭔가 그런 느낌의 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눈목자도. 자, 이렇게 되니까 흙도 여기 한 칸 띄어서 일단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렸고요. 근데 이 바둑에서 초반에 약간 김명훈 선수가 좀 아쉬웠던 점이 이 부처한 수가 이렇게 두고 흙이 붙여 나가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뭔가 흙이 좀 잘 풀렸어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관통이 됐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흙이 잘 됐죠. 이렇게 뒀을 때 일로 끊는 것도 자세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백이 답답하죠.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두는 게 좋았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늘어서 두면 되고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형태고, 흙이 이쪽으로 끊는 거는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두면 여기를 치고 나가서 백이 좋고요. 흙이 여기를 막 단수 치고 막 억지로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여기를 찝어서 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흙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뒀으면 이렇게 붙여서 뒀으면 흙도 이런 식으로 두어가고 백이 연결하는 자세가 됐을 텐데 이것이 좋았어요, 백이. 근데 약간 좀 아쉽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수를 뒀어요. 분명히 김명훈 선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냥 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좀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진서 선수도 여기서 이쪽을 붙이고 2단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 두는 거는 넘어가서 이거는 흙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지금은 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끊어가면서 공격을 했으면 더욱더 차이를 벌릴 수가 있었어요. 건너붙이더라도 뒤로 받아서 이 싸움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중앙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약간 페이스를 늦춰요. 이 한 점을 잡고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백도 선수로 중앙을 다 제압했고 여기까지 가게 돼서는 바둑이 다시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해진 상황이에요. 어깨를 짚고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이제 이 젖혀갔죠. 이 젖혀가는 수를 두기 위한 일종의 충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깨 짚은 수는 여기가 돼 있어야만 이 수가 가능하죠.
여기를 끊으면 이어서 이 축이 지금 유리하죠. 이 한 칸 뛰는 것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반격을 정확하게 했고요. 바둑은 다시 소강 상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이게 그냥은 여기가 잘 안 막히니까 여기 이 싸움이 잘 안 되죠. 여기가 이제 밀고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흙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쪽을 사석으로 이용을 한 다음에 이쪽을 틀어 막는 작전을 두고 나왔는데, 자, 이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호구 쳤는데 이수로는 그냥 여기를 하나 밀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흑도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이렇게 갈수를 해서 잡아두고 호구 치면 쌍립으로 연결했으면 훨씬 백이 이후의 반면을 운영하는데 훨씬 좋았어요. 편했거든요. 다 연결을 해놨어야. 그러면 흑이 뭐 이제 이런데 날일자가 하면 백이 또 중앙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선택을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 호구 쳤는데 물론 이제 귀 쪽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흑이 한 수를 더 갈수해야 되니까 이러고 중앙 두면 충분하다고 본 거지만 요거는 좀 아쉬웠어요. 서로 간에 아쉬운 게 한두 개 나오면서 바둑은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로 어려운 바둑이에요.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띄니까 날일자를 두고, 그러니까 이 바둑은 초반에 정말 재밌는 게 상대방이 두면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전혀 안 해줘요. 계속 서로 손을 빼면서 반발하는 게 초반에 진짜 이 신경전이 느껴졌는데 바둑은 계속 팽팽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 오니까 또 안 받죠. 젖히니까 여길 다시 받아두고 여기에 막아서 선수 교환을 해둔 다음에 이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이쪽을 잡아뒀습니다. 자, 근데 이 바둑은 이제 여기서 지금 바둑은 미세하지만 차이는 크진 않지만 백을 잡은 김명훈 선수가 좀 편하다는 흐름이에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나와서 끊는 수가 또 좋은 수였고요. 실전에는 1로 잡았는데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둬서 이걸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백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치고 조이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이 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느는 것도 안 되죠. 느는 것도 맞고 여길 둬도 이 교환이 들여다본 교환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붙여서 끊기 위해서. 그냥 붙여도 끊어지고 이렇게 이수를 두기 위해서 들여다봐 놓은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흑이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쪽을 잡았는데 이렇게 백이 선수를 잡고 여기로 오게 돼서는 김명훈 선수가 지금 바둑은 우세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을 보시죠. 이렇게 하고 막아놓고 여기를 이제 찔렀습니다. 이수가 여러분 이수가 신진서에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인데요. 승부수기도 하고 승부호흡이기도 한데 부분적으로는 원래는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정수는 아니에요. 신진서 선수의 찌른 수가. 이수가. 근데 여길 둬서는 이렇게 그냥 정수대로 가면서는 바둑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신진서가 비틀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명훈 선수가 이걸 받아주면서 이게 통했어요. 김명훈 선수가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지금은 건너붙여서 끊어갔어야 됩니다. 일로 두면 여길 끊고 늘어서 이거는 흑이 곤란하죠. 아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너무 괴롭죠. 흑은 당연히 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귀는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를 세 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뭐야 이게 세 점이 죽으면 백이 이상한 거 아니야? 공배 연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백이 이렇게 연결을 선수로 한 다음에 백이 중앙 쪽으로 밀고 가는 수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점을 버리면서 흑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김명훈 선수가 유리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실전에 받은 게 좀 아쉬웠어요. 이 찌르는 교환이 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백집이 한 집이 이 집이 나는 게 없어졌잖아요, 선수로. 그러니까 실전의 이제 진행을 보시면 김명훈 선수는 지금 바둑이 좋다라고 보고 이제 끝내기를 서두릅니다. 근데 흑이 여기를 막으니까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수 교환을 했고 이 끊는 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수가. 백이 이곳을 이런 식으로 잡고 싶지만 여기를 찝히는 순간 수가 나요. 단수치고 이렇게 다 조여도 유가무가 형태로 수가 나고요. 이렇게 두고 막으면 백이 잡히죠.
일로 치는 것도 이어서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흑이 굉장히 크게 득을 봤죠. 자,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집으로는 흑이 확실히 앞서 있는 상황이 됐어요. 김명훈 선수가 이 바둑은 형세 판단에서 뭔가 치명적인 미스가 있었어요. 예. 바둑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안정적으로 뒀는데 실제로 형세는 그렇지 않았고요. 김명훈 선수가 이 형세 판단이 미스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이 장면에서 김명훈 선수의 선택은 여기 끝내기를 하고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흑이 하나 젖혀서 교환해놓고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이곳을 흑이 지키는 수순이 오게 되면서 바둑은 흑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김명훈 선수에게 찬스가 오질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흐름이 바뀌고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쪽이 어떤 형세 판단 계산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를 찔러서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끝나고 나서 후회가 남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했어야 됩니다. 김명훈 선수가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두면은 만약에 1로 받으면 이어서 이게 거의 실전보다 6집 정도 차이가 나는 끝내기입니다. 선수로.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끝내기를 했어도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됐을 텐데 이 김명훈 선수 이걸 안 둔 이유는, 못 둔 이유는 여기를 뒀을 때 패를 할까봐 그런 거예요. 패를. 2패인데 패감이 있어요. 일단 먹여치는 패감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따낼 때 백에게도 기가 막힌 패감이 있습니다. 이 바둑은 쌍방간에 패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 이걸로 안 된다고 본 건데 백이 이렇게 자체 패감을 쓰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따내면 여길 끊어서. 이것만 잡으면 백이 무조건 이기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치면은 또 패가 나지만 만패불청을 하면 됩니다. 패감이 없어요. 여기 두는 패감이 있지만, 이거 패감이 있지만, 이거는 해소하고 여기가 다 죽더라도 이거를 막으면 이 위에 한 40집 정도 되는 대마가 죽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백이 이깁니다. 흑은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여기서 패감을 이제 유일하게 요 패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쓰는 패감, 여기서 이 패감을 쓸 수가 없고 여기서 따내고 이거는 받아줘야 되고요. 여기를 패감을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받아줍니다. 그리고 따낼 때 이렇게 나가는 패감을 쓰는 게 있어요. 아마도 김명훈 선수가 여기까지 보다가 안 된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5로 나가는 패감이 있습니다. 해소를 하더라도 여길 나가면 죽지가 않아요. 흑이 이 12, 13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 수가 안 납니다. 그래서 15로 나가는 패감이 있어서 여기서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뒀으면 패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랬으면 아주 미세한, 인공지능은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유리했다. 백이 약간이라도 유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김명훈 선수가 이거를 뒀고요. 여기를 막는 순간 완전히 승부는 이제 신진 선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김명훈 선수가 형세 판단에 치명적인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순간은 미세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해볼 때도 별로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령 패를 하는 게 100이 안 되는 수라고 했더라도 김명훈 선수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건데 형세 판단이 제대로 됐다면. 근데 김명훈 선수는 이걸로도 바둑이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미스였다는 거죠. 이후로는 차이가 반면 10집 정도 차이인데 바둑이 이미 다 정리가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사실 이 정도 레벨의 프로 바둑에서는 흔치 않은데 김명훈 선수의 어떤 아주 치명적인 형세 판단 미스, 그게 오늘 바둑의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너무 아쉬워서 계속 두어 갔지만 차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신진서에 또 환상적인 또 끝내기 묘수가 나오죠. 일선 치중. 예, 가서 이렇게 선수 여기 막는 끝내기까지 선수를 한 다음에 이 젖혀있는 끝내기에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이러고 딱 중앙을 가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반면 10집, 11집 차이가 거의 끝날 때까지 예,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장면에서 예, 김명훈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고요. 뭐 끝까지 뒀으면 4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